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돌이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반박입니다. 여기서 반은 돌이키다, 박은 논박하다, 풀어서 이해하면 돌이켜 논박하다. 즉,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이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박을 공유하는 단어로 논박의 논은 논하다, 박은 논박하다, 풀어서 이해하면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표현은 반발입니다. 여기서 반은 돌이키다, 발은 다스리다, 풀어서 이해하면 돌이켜 다스리다. 즉, 어떤 상태나 행동에 대하여 거스르고 반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반발하다, 반발이 심하다, 반발심이 생기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또는 물리학 용어로서 탄력 있는 물체가 돌이켜 튕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용수철, 고무줄, 공의 반발력은 크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표현은 반복입니다. 여기서 반은 돌이키다, 복은 돌아오다, 풀어서 이해하면 돌이켜 돌아오다, 즉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반복 훈련, 반복하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복을 공유하는 단어로 복고의 복은 돌아오다, 고는 옛날, 풀어서 이해하면 옛날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표현은 반사입니다. 여기서 반은 돌이키다, 사는 쏘다, 풀어서 이해하면 돌이켜 쏘다. 물리학 용어로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던 파동이 다른 물체의 표면에 부딪혀서 나가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반사되는 파동으로는 전자파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하였듯이 금속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파의 자유전자가 공명하여 전파를 반사시킵니다. 또한 금속은 전파보다 파장이 조금 더 짧은 가시광선도 잘 반사시킵니다. 거울은 가시광선이 금속에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거울은 평평한 유리의 한쪽 면에 은이나 알루미늄 금속을 얇고 평평하게 붙여서 만듭니다. 그리고 금속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을 합니다. 거울에서 유리의 역할은 금속을 평평한 상태로 보호하면서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유리 없이도 평평하고 매끄럽게 가공된 금속을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쉽게 표면이 손상되어 거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 빛을 한쪽 방향으로만 반사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빛을 산란시키면 거울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반사시키는 것을 정반사라 부르고 어지럽게 반사시키는 것을 난반사라 부릅니다. 대부분의 금속이 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을 난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과 구리가 은색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특이하게도 일부 파장의 가시광선만 반사시키고 나머지는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전파의 경우 파장의 길이와 상관없이 금속에는 반사되고 비금속은 통과합니다. 반면 전파보다 파장이 짧아 촘촘하고 빠르게 진동하는 가시광선은 대부분의 금속에는 반사되지만 금과 구리 그리고 비금속 물질에는 일부만 반사되고 나머지는 흡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자파가 얼마나 촘촘하고 빠르게 진동하는지에 따라서 원자나 분자의 전자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전자파는 반사하고 일부 전자파는 통과시키고 일부 전자파는 흡수합니다.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과 껍질의 분자가 빨간색 파장만 반사하고 나머지 파장은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리의 경우 유리 분자의 특성에 따라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물질을 통과하는 것을 투과하다 또는 투사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리에는 빛을 반사시키는 성분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미량의 다른 성분이 미량의 가시광선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유리 밖에 빛이 차단되거나 어두워지면 유리에 반사된 일부 가시광선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 밖에서 강한 빛이 들어오면 유리에 반사된 약한 빛은 강한 빛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통해서 어두운 곳을 보면 유리에 반사된 빛을 볼 수 있고 유리를 통해서 밝은 곳을 보면 유리에 반사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낮에는 차 내부나 실내가 어둡기 때문에 밖에서 유리에 반사된 빛이 잘 보입니다. 또한 금속 성분을 많이 사용하여 유리를 코팅하면 더 많은 빛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처럼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문초실 유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문초실 밖에서는 조명을 어둡게 하여 문초실 내부를 볼 수 있지만 문초실 안에서는 조명을 밝게 하여 문초실 밖을 볼 수 없고 유리에 반사된 문초실 내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코팅에 사용한 금속 성분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전파도 같이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전파를 반사시키는 만큼 전파 통신을 방해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반사되는 파동으로 음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하였듯이 음파는 매질의 압력 변화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보통 공기나 물을 통해서 전달되는 음파는 단단한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발력에 의해서 음파가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음속은 1초에 약 340m나 이동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반사된 소리와 거의 동시에 들립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반사된 소리를 따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마주 보고 있는 산에 소리를 지르면 몇 초 뒤에 그 산에서 반사된 소리, 즉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딱딱할수록 흡수하는 음파보다 반사하는 음파가 더 많아집니다. 반대로 물질이 말랑할수록 반사하는 음파보다 흡수하는 음파가 더 많아집니다. 농구공을 벽처럼 딱딱한 물질에 던지면 큰 반발력을 받아서 잘 튕겨져 나오지만 스펀지처럼 말랑한 물질에 던지면 충격이 흡수되어 잘 튕겨져 나오지 않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에서도 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지와 관계없이 자극에 대하여 일정한 반응을 기계적으로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사로는 뾰족한 물체를 밟았을 때 반사적으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현상과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반사적으로 팔을 움츠리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반응을 기계적으로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 밖에도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현상이나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서 기침이나 구토하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제가 반사라는 어휘를 처음 사용한 것은 친구가 메롱했을 때 메롱을 돌이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이켜 쏘다 라는 기본 의미만 알고 있어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어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를 공유하는 단어로 사격의 사는 쏘다, 격은 치다, 풀어서 이해하면 치기 위해서 쏘다, 즉 목표물을 치기 위해서 총, 대포, 활 등을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